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또 가공식품의 이 섭취가 질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는 독소, 염증, 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독을 일부러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체에 불필요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잘못 먹을 경우에는 독소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비율이 약 57%,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약 32% 정도로 굉장히 과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단백질과 함께 고기에 붙어있는 이 포화지방이 문제가 돼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그 시골에 사는 중국 농촌 지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심근경색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50% 이상 더 높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을 적게 먹는 중국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2% 미만으로 굉장히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데요. 중국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사해서 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체질과 상관없이 이 식사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독소 음식이고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가공식품을 과하게 먹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바로 두 번째 문제인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인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펼치는 생명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증을 일으켜야만 몸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염증이 늘 매일 24시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수년간 지속된다면 인체는 거의 질병을 계속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독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성분 때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당 문제입니다. 인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당분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문제는 고혈당, 혈당을 너무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흰 빵이나 흰 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과자빵, 면류 음식, 케이크 이런 음식입니다. 혈당이 늘 상승된 상태에서는 이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 인슐린이 또 너무 과하게 늘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바로 췌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당뇨 전 단계와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도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소, 염증, 혈당 이 세 가지를 일으키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식단 안에는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고 가공식품도 최소화하고 과일, 채소류, 콩류나 견과류, 씨앗류 음식을 늘려가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튀긴 음식들, 또 과자, 도너츠, 프렌치 프라이 이런 음식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방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소가 기름에 첨가되는 순간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인체에서는 이 성분 때문에 세포막이 변형이 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영양 대사, 기능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튀긴 음식에는 튀기면서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에서 발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는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암을 촉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암을 예방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미국 코넬대의 콜린 캠벨 교수와 그리고 아들인 토마스 캠벨은 아주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 연구보다도 더 많은 역학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인들의 식단과 또 중국, 아시아 지역의 식단을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음식들, 그리고 가공식품들,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아시아, 중국 이쪽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고기 섭취가 적었고 채소, 또 통곡물, 과일 이런 음식, 식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2,400개 지역에서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 결국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또 가공식품의 이 섭취가 암을 유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뿌리 채소, 과일류, 통곡물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암이 예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과일, 채소류, 콩류, 버섯류, 이런 씨앗류, 견과류 이런 식물성 식단이 암을 예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걸 먹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할 때는 암을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중국 연구를 통해서 위험한 단백질의 함량은 20%, 총 칼로리의 20%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이 단백질의 함량을 10% 미만으로 먹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 20%를 먹을 경우에는 신기하게 이 바람 실험을 통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이 동물성 단백질 20% 이상 먹었을 때는 주위에서 종양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은 20% 이상을 먹어도 안전한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20% 이상을 먹을 경우에는 암을 촉진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단 자체가 미국인들의 경우 이 동물성 단백질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과 과일, 채소류, 통곡물은 굉장히 안전한 항암식품, 꼭 먹어야 되는 식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콜린 캠벨 교수의 경우에는 이 연구가 애초에 원래 단백질이 중국 아시아 쪽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암을 일으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본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식물 식단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많은 영양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이 더 이상 권장식품에 들지 않은 경우는 바로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닷속에서 영양소와 또 수분을 통해서 자란 이 생선들이 깨끗한 성분만 먹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이옥신 성분이나 수은 같은 여러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에 잘 흡수가 돼요. 지방이 있는 그런 생선들, 또 지방이 많은 포유류의 경우에도 이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 바다가 오염이 돼서 생선의 또 중금속 함량, 특히 수은 중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생선을 아예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이제 막 자라는 아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생선은 더 이상 바다 오염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건강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영양제 안에도 수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 검출을 해서 수은 중독에서 합격점을 받은 영양제만 판매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오염 때문에 이 생선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